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62조에서부터 64조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62조 소시오탕. 지난 시간에 그 소시오탕의 정증, 아주 가장 그 올바른게 나타난 증상들, 나머지는 오늘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거의 변증에 관한 거죠. 소시오탕에서 발생되는 변증.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공부도 한문도 마찬가지고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인 거, 기본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의 개념이 부정확하고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데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이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경서에 나타나는, 우리가 상한론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처방은 기본이 기본방. 이거는 사실은 처방도 몇 개 안 되죠. 중요한 그 정방이라고 하는 거, 변방은 물론 많지만 처방, 본초도 그렇고 100여 가지에 일단은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소시오탕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증상 같은 경우들 하나에 이렇게 뭐랄까 외울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억지로 외운다기보다 잠깐 반복해서 반복추구라고 그러더니 그거를 우리가 반복추구. 자꾸만 보다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던 모르던 간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뭐 할 수 있는 것은, 또는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다 알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우리가 어떤 공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방식대로 한번 글을 써본다. 글을 되든 안 되든 간에 글을 한번 써본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은 또 강의도 해본다. 이 과정이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결국은 뭐냐면은 그 강의를 듣는 분들도 다 대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수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는 쓸 수 없다는 거 다 아니까, 상대방이 다 아니까. 그 듣는 사람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듣는 입장보다도 나도 한번 상한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다. 아니면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내 방식대로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글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목도 많이 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쓰고 한 8년 전서부터 최소한도 뭐 글을 쓴 지는 한 20년 됐지만은 8년 전서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년에 실상 조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년에 쓴 글은 조금 굉장히 허접하고 후배들도 이거 조금 글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글을 가지고 좀 허겁지겁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5월 달서부터 5, 6, 7, 8,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중경서 조문을 전부 다 제 방식대로 한문으로 다시 이렇게 그 해석 자체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또 많이 늘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일단은 전체적인 글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수업부터 끝까지 모든 글을 보는 습관을 가지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중경서 상한론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과를 상한이라고 하는 어떠한 외적인 요인, 그리고 4, 5일이 지나갔다.
4, 5일이 경과해 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 오풍은 오풍인데 신열이라고 발열이라고 안 쓰고 신열이라고 썼잖아요. 예. 이렇게 표기가 일단 달랐다는 거. 예. 그리고 경한강, 한강이 아니라 경한강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혓파통이죠. 예. 흉욕고만에 약간 버금가는 그와 같은 조짐, 혓파통이 있으면서 수족이 온하면서 가란 경우는 소시어탕을 쓴다.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자체가. 수족온이 갈 같은 경우는 물론 소시어탕에도 쓸 수 있지만은 양명병에 이것도 조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수족이 온하면서 가라는 경우, 갈이라고 하는 거는 양명병이잖아요. 수족이 온하면은 이거는 다소 증증 발열할 수 있는 약간의 수족만의 땀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예. 이럴 때는 소시어탕으로 처리한다. 자,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상한론 해설가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해석이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에요. 예. 자, 족소양 담경이 딱, 예.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커왔어요. 예. 학교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배웠고, 경항협파로 주류하기 때문에 담경이 족소양 담경락이 경부위와 항부위와 협파부위로 주류하기 때문에 소양병, 이거 그래서 소양병이다. 이건 소시어탕을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네. 다 명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명분. 예. 명분으로 이루어진 해석이잖아요. 족소양 담경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개념을 경락의 개념과 오장 배속에 의한 장부론을 삽입해 가지고서 날조한 글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이것이 날조한 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해석을 탈피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는 좀 낫죠. 어떤 사람은 신열이 가른 양명병, 요 갈증이 있으니까 이건 양명병이죠. 오풍 한강은 태양병과 유사하죠. 혓파통은 소양병의 증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양합병이라 한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죠. 여기에는 이렇게 경락과 오장 배석을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한 반면에 이거는 그래도 조문에 근거한 해석이죠. 그래도 분석한 거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명분에 빠진 것들이다. 명분에 빠져서 해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보는 건 간단해요. 예. 병사가 흉엽 표리간에 반표발리에 협착되면은 병사가 끼어들어오면은 그 병세는 미시불 반드시 이루어져요. 처음서부터 본래 표리 이위로 미치지 아니함이 없다. 파급된다는 거예요. 표리간에 끼어들면은 표위와 이위 쪽으로 병세가 파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양명병에 그와 같은 혐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근이 아직도 흉엽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시어탕으로 써야 된다. 이건 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병세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강하면은 강할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병세가 표리간의 반표 발리에 예를 들어서 병근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반발작용이 표증과 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위의 병도 마찬가지죠.
이위의 병도 병근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반표발리뿐만 아니라 표위까지도 열이 발생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표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표위의 병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병세는 반표발리를 넘어서 이위에까지도 병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병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병 가운데도 양명병이라든가 그 반표발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왕탕이나 대청룡탕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비교적 병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되 병근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조문이 다 병근을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 조문에 돌아가 가지고 여기에서 병근은 그 협파인데 협파통인데 이런 것은 일종의 병근에서 유발되는 병정이라고 봐야 돼요. 병정. 이게 바로 병정이에요. 예. 간단하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해석은 간단한 게 제일 좋아요. 간단한 게. 간단하고 합리적인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룰을 범하냐면은 저도 제가 글을 쓰면서 조심하려고 하면서도 뭐냐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쓰다 보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요. 이거는 이 반면에 이런 거는 멋있잖아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개념이잖아요. 예. 족소양 단경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명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63조는 소건중탕. 앞서 한번 소건중탕에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뒤에 조문에서 나오는지 제가 그건 조금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처방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중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후세에 만들어진 처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중경의 처방은 계지탕, 마왕탕, 갈근탕, 소시오탕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소건중탕에는 무슨 새로운 처방 같죠. 중을 권하는 처방이다. 소가 있으니까 대건중탕도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처방이 뭐냐? 계지탕이잖아요. 계지탕에다가 처방을 보면은 작약을 증량시키고 교이, 엿 같은 엿이죠. 엿을 새롭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건중탕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을 보세요. 우리가 양맥이 색하고 음맥이 현하면 법당 복중 급통하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은 복부가 급통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건중탕을 먼저 쓰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소시탕으로 처리하라. 이거를 보고 자 중경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억지로 해석을 한다고요. 양맥이 색하고 음맥이 하나다는 게 도대체 이 맥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중경이 글 쓰는 법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의 글 쓰는 방법은 맥보다도 병근과 병성과 병독에 해당되는 증상을 아울러서 그에 해당되는 병정의 증상을 기술하는 것을 정론으로 기본으로 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증급통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증급통이 유발됐다고 하는 어떠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맥 가지고도. 또 이게 무슨 맥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현맥은 우리가 이렇게 기타라든가 어떤 그
뭐 검은 거라든가 어떤 현악기의 그 긴장감을 느끼는 가수가 있죠. 양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살짝 됐을 때 양맥이고 깊이 눌렀을 때 음맥입니까 이게? 촌맥을 가지고 양맥이라 할 수도 있고 청맥을 가지고 음맥이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양맥은 뭐 영위의 개념을 가지고서 줄이 영위의 개념을 가지고서 해석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와 같은 표현 자체는. 지금까지 사실 그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그 같은 그 글쓰기 방식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조문이 미비하다. 올바른 글쓰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소곤정탕을 쓰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배 아픈 경우도. 네,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처방의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맥은 그냥 색현이다. 요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복증급통하는 경우 그나마 소곤증탕, 낫지 않은 경우는 소시효탕이다.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제가 요건 뭐 교정이라고 했지만은 처방에 근거해 가지고 증상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다시 썼습니다. 자, 소곤증탕, 계지, 감초, 대추, 작약이 2배로 늘었어요. 작약만. 그리고 거기에 교의가 굉장히 많이 증량이 됐다. 이 2가지 약이. 이 2가지가 많이 증량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원래대로 처방 기본에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계지, 계지가, 계지증이라고 해도 되고, 계지증, 작약, 작약, 가, 교의, 요렇게 쓰는 게 맞죠.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거는 교의라고 하는 약이 상당히 많이 증량이 됐고, 이 처방의 제일 중요한 건 교의이기 때문에, 계지탕에 이미 양력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소곤증탕이라고 이렇게 새로 이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후세 사람들의 그 방식이다. 여기에는 처방의 의도가 처방 속에 있잖아요. 중경은 처방의 의도가 처방에 있는 반면에 후세 사람들은 그 방의가 이렇게 처방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맥증만 근거해서 처방을 세우는 것은 오치를 면할 수가 없다. 굉장히 위험하죠. 맥이 지한 맥 같은 경우는 맥이 지하다. 그냥 보면은 사약탕증이죠. 심미하고 이러면은. 그러나 열이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기탕도 쓸 수도 있는 거죠. 맥만 근거하면은 처방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양맥삭, 음맥현이라고 하는 것은 요략의 금계 요략의 글이 정문으로 중경서 정문으로 들어온 케이스다. 이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강해.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중경서 독법을 처음에 강의했을 때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공자를 빗대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 공자는 뭐 전 근대적인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러나 공자를 제가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 공자는 그냥 지식인이에요. 우리가 좋게 봐서 지식인이다. 지식인인데 이 사람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미가 안 통하는 것은 그냥 덮어둬라. 그러니까 들추어내 가지고서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개걸려라. 덮어둬라. 그런데 중용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근행계. 후세에는 사근행계 하나니 나는 오불리지. 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사근행계라고 하는 건 뭐냐. 음미한 것을 들춰내고 괴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식인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한의학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어려운 것이지 충경서 조문만큼 간단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알아야지 한의학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감히 내가 이르건대 소곤중탕은 계지탕에 작약을 증하고 교의를 새롭게 더한 것이니 이것은 복직구련이 굉장히 심하고 급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교의라든가 이런 거면은 약간 심하게도 있대요.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그러니까 소곤증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금기요이라고 해서는 허로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허하면 그러니까 허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많이 몸이 약한 상태에서 편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나타냈을 때 이게 굉장히 모호한 얘기죠. 허로했다고 무조건 소곤준탕을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허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부자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향증이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말이다. 이와 같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개념,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용어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언어 폭력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한다고 그러지만은 평생 동안 언어 폭력에 시달려 있으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있어 보이고. 중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단순하게 증상의 나열이죠. 이와 같은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복직근 구련과 복통의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데 계지탕보다 더 심하게 아픈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곤증탕을 쓴다든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차라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소곤증탕을 썼는데 차도가 없다. 이거는 제가 짚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효증이 흔적이 있다. 그럼 소시효탕 쓰는 거죠. 책에는 분명히 그냥 낫지 않으면은 요 구절이 없죠. 소곤증탕을 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소시효탕 쓴다. 근거가 없죠. 어떤 이유로 해서 소곤증탕 쓴 다음에 소시효탕을 쓰냐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소곤증탕에서 알고 보면 소시효탕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것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는 얘기든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정말로 훌륭한 분이 아무리 이와 같은 말을 해도 근거가 없으면은 안 된다. 최소한도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소곤증탕을 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소시오탕 써라. 물론 옛날 사람이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을 소곤증탕에서 소시오탕을 바로 쓴다. 치료가 안 됐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단서. 소시오증이 보였을 때 한해서 소곤증탕을 쓴다. 소곤증탕을 썼는데 차도가 없는데 사약탕을 쓸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처방 자체가 그 금계유락에 따르면 그 허로일 수가 있으니까. 예. 사약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자, 상한 중풍의 상한 중풍의 의미가 별로 없죠. 예. 외감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자, 이 조문은 간단하지만 많은 거를 우리가 앞으로 소시오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조문을 사실을 제공했어요. 시오증이 단 하나라도 보이면 시오증 가운데 단 하나의 증상만 보이면 옳은 것이니 변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국에서 백화문에서는 사투리예요. 바로 이것이니 이런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소시오탕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오증 가운데 시오증 정증과 필연지증과 혹연지증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단 하나의 증상만 보이면 바로 옳은 것이니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 없다. 하나의 증상만 보여도 쓸 수가 있다. 네, 이것은 경험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참고하면 좋다. 그런데 많은 대가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한열왕래, 흉욕고만, 묵묵, 불욕음식, 신번희구 이것이 바로 필연지증이잖아요. 시오증이 갖췄다고 하는 것은 이 필연지증 4개의 증상 가운데에 필연지증의 하나의 증상이 보이면 이런 소리래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바로 시오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것은 혹연지증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혹연지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왕래 한열이라든가 흉욕고만이라든가 묵묵 불욕음식이라든가 신번희구라든가 이것을 하나라도 갖추고 있으면 시오증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간혹 가다가 묵묵 불욕음식을 하는 분은 많아요. 흉욕고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괜히 밥 먹기가 싫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럴 때는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시오탕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필연지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것도 암기가 돼요. 관심을 가지면은.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